급등주 시장에서는 급등주 대장주가 하는 역할이 참 큽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시장을 한 번씩 끌어올려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창지건설이 보여준 이 드라마틱한 모습은 요 근래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 상지건설 하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등주 시장에는 상당한 상승의 폭이 갭이 상당히 넓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에서 종목을 잘 진행을 하고 있으면 그 폭을 좀 넓혀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시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말 주간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정리를 해가야 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죠. 대선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모든 기대감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질건설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가지 급등주들의 어떤 갭, 상승의 폭이 넓어진 것은 아주 트레이딩하는 급등주 트레이딩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상지건설은 우리가 이 날짜도 하지 맙시다. 너무 호가 약하다. 당연히 그때는 뭐 10몇만 주밖에 막 거래량이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고 우리가 진행된 것은 여기서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진행되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고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추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시장의 중심에서 몸을 또아리고 한번 물으면 쉽사리 놓아주지를 않아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하지만 25일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부터 하나씩 둘러보면 현재 4x4 같은 종목은 지금 120%? 112%죠. 예. 이것도 여기 점성은 우리가 거래를 못했죠. 그래, 그 다음날 이 꼴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앞에 성지건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내일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훨씬 여유가 있죠. 서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4x4는 일단 내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엑스페릭스도 우리가 4x4와 같은 개념을 했잖아요. 4x4는 요 밑에서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붙였다면 엑스페릭스는 그 다음날에 시가 근처에서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붙였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익률은 거의 60% 가까이 나오죠. 약간 보합 약간 위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아주 편하게 그냥 챙기는 거죠. 편하게 그냥 수익을 가지고 또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패턴을 잘 잡고 진입을 잘하고 보유를 잘하면 그냥 편해요. 그냥 편해요. 단지 흔들리는 마음만, 팔아먹고 싶은 흔들리는 마음만 약간 조정을 하면 되겠죠. 내가 간이 이렇게 작았나? 내가 이렇게 간이 컸나? 라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엑스페릭스도 일단 59%죠. 58.89%니까 59%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4x4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일 다 죽을지 다시 한번 더 갈지 말이죠. 자, 성신양의 운은 우리가 이 날짜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날짜로 들어갈 때 성신양의 우억 제일 처음으로 상한가를 들어가는데도 많이 흔들렸어요. 약 한 상에 들어가지고 한 3분 정도의 흔들림이 막 있었죠. 흔들림이 있었는데 집중하자고 했잖아요. 성지가 보여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 그 행동들이 우리가 첫날에 그 놓침으로 해서 느꼈던 아픔이 있었잖아요. 완전한 통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못 먹고 반통만 먹었던 기억이. 그래서 성신양의 운은
겁내지 말고 조금 진행합시다 했죠. 아니나 다를까 딱 정상을 그 다음날 딱 주잖아요. 이제 이 출발이 그냥 이러다가 뭐 한두 개 주고 끝날는지 뭐 내일 어떻게 또 진행이 될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단점은 단일가 과연 얘네들한테 어떻게 이제 와닿을 것인가 이런 게 좀 문제일 텐데 지켜봐야 되겠죠. 뭐 상지 같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상매매로 진행해서 그 다음날 점상을 유지해 준다는 참 기분이 참 나쁘진 않거든요. 이것은 이제 매도 처리할 때를 참 잘해야 됩니다. 매도 결정을. 내일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죠.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성신을 보고 우리가 계룡을 두드렸잖아요. 같이 묶어서 가자. 성매매로 진행을 했잖아요. 계룡건설이나 성신장애우 같은 거는 성매매로 진행을 했지만은 다른 얘들은 성매매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집중을 잘 해줘야 돼요. 성매매로 진행하는 것은. 근데 4x4나 이런 애들은 다 데이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데이로 진행했단 말이에요. 데이로. 4x4도 데이지요. 그리고 엑스페릭스도 데이지요. 이놈도 데이로 진행했단 말이에요. 데이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런 점에서는 상매매보다는 데이로 진행한 것이 훨씬 마음이 든든해요. 수익을 안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성신장애 우도 내일 한번 잘 볼 것이고 계룡건설도 일단 30%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성신장애와 계룡건설은 30%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일단은 시장의 중심에서 물건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내가 보유한 종목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았을 때 나도 저 종목을 갖고 싶어 라고 마음이 드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가격은 필연적으로 이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저거 갖고 싶어. 저 종목을 내가 품에 안고 싶어. 그러면 자꾸 가격은 비싸지죠. 시장의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잘 선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겠죠.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중심에 있고 누구나 가지고 싶다고 느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승을 할 때도 쭉 올라갈 때도 이 정도의 절반 팔아먹고 절반은 가져갑시다. 꼭대기에서 좀 머뭇거리면 한 번 더 팔아먹읍시다. 그리고 하나만 이만한 것만 가져갑시다. 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 소리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계룡건설도 내일 흐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보면서 맞추도록 합시다. 내일 한번 보죠. 자,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매매를 할 때는 오늘의 올라갈 파동의 폭만 생각하는 매매를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는 매매를 하라. 제가 오늘의 이러이러한 캔들을 만들어주고 이러이러한 모습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제가 같이 속해 있는 그룹이나 테마나 이런 애들이 어떠한 형성으로 지금 순서를 잡고 있고 그 애들의 그룹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할 수 있을까를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매매하는데 상당히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와 IB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움직인 건데요. 오늘 우리가 목표했던 상가까지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가를 목표로 하죠. 약간 조금 더 주고라도 들어가자. 더 주고라도. 수익률은 한 15% 정도? 이 정도 됩니다만은 절반 정도 이제 먹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와 IB는 다른 자기들 관련 주들이 내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만약 4x4 무너지고 펜스타도 무너지고 엑스페리스도 무너졌을 때 나오는 어떻게 움직일까? 같이 무너질까? 아니면 역으로 지는 나는 별로 옳은 곳이 없으니까 나는 살아남겠다. 그래서 후발 주자로서의 어떤
하나의 차선책을 하나 정해놓고 가자는 것이 나우 IB를 공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4x4나 엑스프레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에서 하나의 차선책으로 나우 IB를 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생각이 다른 시장 사람들한테 어떻게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장가까지 들어가게 되죠. 물론 오늘 뭐 캐피탈 애들이나 뭐 인베스트 애들이 많이 좀 움직인 것은 있습니다만 또 움직인 놈만 움직이고 다른 놈들은 또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나오는 잘 공략을 했고 잘 상가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참 아쉬웠던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었죠. 그 두 종목 다 오늘 공략한 종목 중에 세 종목이 상가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종목 다 상가까지 안착을 탁 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지는데 결국은 버티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쉬웠어요. 그 다음 종목이 둘러보면 바로 더전이었죠. 오늘 우리가 시초가에 그냥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본 첫 번째 종목이 사실은 이 더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무전 권리락 재려고 했었는데 시가를 보고 유동매매를 보자 했는데 첫 번째 파동에서 이제 10% 정도 수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상한가를 기대했는데 못 갔죠. 그런데 우리가 이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추적을 했죠. 끝까지 추적을 했죠. 이 3,000원 기준가로 다시 또 우리가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서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수익이 컸죠. 23%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 한 종목의 시간도 짧았습니다. 여기가 10시니까 한 40분 사이에 상가까지 들어가야 되죠. 이 두 번의 매매로 해서 3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굳이 다른 종목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00만 원만 가지고 해서도 300만 원이고 3,000만 원만 해서도 9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죠. 33% 나왔으니까. 좀 더전도 상가까지 좀 버텨줄까 싶은데 못 버틴 것이 참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움직이 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이런 트레이딩이 이런 식으로 뭐 굳이 상가를 유지를 못 해줬지만은 그래도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고 우리가 또 눌림을 공략한 대로 또 파동이 일어나주고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 입장을 볼 때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큽니다. 자신감이 붙어지게 되죠. 더 저는 그런 점인 쪽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익도 33%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었죠. 그 종목은 대주산업이었습니다. 이놈도 결국은 상가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 마감을 놔두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좀 하더니 결국은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아쉬웠어요. 우리 이 종목을 아침에는 대주산업 아침에 파동이 일어날 때는 우리 여기는 9시 출발해갖고 바쁠 때는 못했잖아요. 못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시가 근처에서 보자 2,800 기준가를 잡고 진행을 했잖아요. 수익률은 한 20%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상한가로 목표로 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대주산업도 말 상한가를 들어가면 수익을 또 20%안 끼어 또 수익을 들어가고 오늘 더전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또 들어갔다면 또 23% 정도 수익을 안고 또 보유를 하게 되고 나우 IB는 오늘 또 수익을 안고 들어갔으니까 뭐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 공략했던 몇몇 종목 중에 세 종목이 오늘 대의로만 다 들어가서 수익을 먹고 보유하고 상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은 전부 다 지금 현재로 상가니까 포바이프, 성신양의 우점상, 엑스페리스 또 연상, 계룡건설 연상 이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떼쌍이라고 하죠. 떼쌍. 떼거지로만 상가로 가는 그런 더구나 우리가 보유하고 아니고 보유한 것도 있고 진행한 것도 있고 당일 진행한 것도 그러니까 뭐 아주 오전에 겨우 2시간 매매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바쁘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늘 대주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집중력을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속도의 차이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제가 그랬듯이 이건 아마 좀 늦게 갈 것 같다. 가긴 가는데 좀 늦게 간다라고 하는데, 역시 아침에는 못 가고 약간 10시쯤에 이제 바닥 찍어주고 여기서 추춘추춘 놀다가 이제 가게 되죠.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시간적인 차이는 좀 많이 있죠. 오늘 대주도 참 아까웠습니다. 자, 그 와중에도 뭐 에르코스 같은 종목은 그래도 한 10% 정도 뭐 수익은 한번 챙겨준 것 같고, 2번 매매했죠. 그래 2번 매매해가지고 한 10%는 나온 것 같고, 메이슨 캐피탈도 한 10% 정도 뭐 수익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고, 그리고 SKAI나 카티스 같은 종목으로 뭐 한 5%씩 이게 좀 챙겨가지고 그것도 한 10%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잔잔바리들은 그런 식으로 좀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오전 2시간 매매하면서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집중을 하자. 집중력을 유지하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급등주 시장에서는 정말 집중력을 유지를 못하면 정말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짧은 시간이라도 굵게 집중을 잘해서 마무리를 잘 짓는 그런 매매가 참 좋다. 오후까지 매매를 할 생각을 하지를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아무리 오후에 한들 이 오전에 올린 수익보다 큰 수익은 절대로 못 올려요. 어쩌다가 한 종목이 그런 수익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종목 역시도 그냥 갑자기 뭐 재료가 있어서 훅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오전에 큰 파동을 1파로 주고 죽어서 2파를 주고 죽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첫 번째 파동을 잘 이길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파동을, 이 큰 파동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큰 파동을.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민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치를 최대한을 끌어내야 돼요. 끌어놓고 나서 오전 딱 매매 끝나면 딱 셔터문 딱 내놓고 문 딱 잠가버리고, 이제는 오전 수익 관리하면서 뭐 상종목 있으면 상종목 뭐 감시나 좀 하면서 뭐 뉴스나 보고, 안 그래요 뭐 유튜브나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뭐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눌러주는 우리가 했던 종목 있으면 또 그런 건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오전 매매로 마쳐야 된단 말이에요. 역시 저희 이런 의도를 잘 아시고, 그리고 아직도 트레이딩 툴이 자기한테 아직 완벽하게 이게 완벽이라는 건 없겠죠. 아직 본인의 트레이딩 툴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을 거 아닙니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따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따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 2개면 여러분의 계좌는 산으로 갑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 또 이 시장과 다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공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